휴대폰 빨리 돌려줘요. 싫어. 신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몰라도 약속 안 하면 안 줄 거야. 그건 제가 약속 못합니다. 하지만 아명 씨가 경찰에 잡혀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요. 아직도 아픈가요? 안 아파.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방금 전 일에 대해 얘기해보죠. 아까 가게에서 뭘 훔친 건가요? 엉망으로 만들어놨던 건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 거였어요? 훔친 물건 이리 주세요. 저한테 보여줘요. 주면 혹시 혹시 뭐라고요? 혹시 또 사과하라고 할 거야? 사과하기 전에 배가명 씨가 왜 그렇게 했는지가 더 궁금해요. 그건 그 사람한테 줄 선물이야. 그 사람 말이야. 전엔 항상 같이 있었는데 나한테 먹을 것도 나눠주고 같이 자기도 했거든. 기억나요? 전에 제가 아명 씨에게 길로아와 사이가 좋은 동료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아니, 아니야, 맞아. 그 사람 봤어. 수용소 TV에서 봤어. 몸이 퉁퉁 부은 것 같았어. 좀 멀긴 했는데 잘못 본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맞아. 확실해. 아마 물에 빠져 죽은 거겠지. 죽으면 다른 곳에 간다고 들었어. 그렇다는 건 지금 여기 있는 건 먹을 수 없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걸 선물하려고 했던 거야. 이건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던 거야. 하지만 주워온 사탕 봉지를 몇 번 핥았는데 아무 맛도 안 났어. 사탕이어야지 오래 먹을 수 있는데 다음 생까지 먹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땐 행복한 집이 생길 거고 사탕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야. 그, 그래, 내가 훔친 거니까. 아명 씨, 내일 그 동료
만나게 해줄게요. 가서 그 사람이 맞는지 자세히 확인한 뒤에 제대로 인사하도록 해요. 진짜야? 노아야? 진짜예요. 그리고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가서 값을 치르고 올게요. 제가 그렇게 융통성이 없지는 않아요. 가끔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예전에 싫어했던 사람을 닮아가는 건 아닌지 반성하기도 해요. 그런가요? 전 안 믿어요. 난 믿어. 그래서 나는 나 싫어해? 똑똑하다고. 근데 주인을 어떻게 분산시켜? 주의를 분산시킨다고 한 거예요. 일부러 주변을 어지럽혀서 사탕 훔치는 걸 숨기려 했잖아요. 아, 미안해.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그럼 난 주스 마실래. 탄산음료로 할게요. 감사해요. 노숙자인가? 지낼 곳이 없어서 야밤에도 이런 곳에 있나 봐. 참 불쌍하네. 저 사람 봐봐. 너랑 다르게 착한 일도 하고 물도 사주잖아. 넌 잔개밖에 부릴 줄 모르는데 말이야. 나도 사올게. 다음에는 사와서 나도 도와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 얼른 가자. 착한 일 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우리 노려보고 있는 거 안 보여? 노아야, 왜 안 마셔? 표정이 너무 무서운데. 혹시 무서워서 못 열겠어? 괜찮아. 자, 내가 열어줄게. 아니요, 제가 자, 마셔. 내 손이 조금 더러워서 꼭 닦아서 마셔야 해. 안 그럼 배탈 나니까. 고마워요. 아명 씨가 불쌍해 보이나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정신은 육체가 노화함에 따라 강제로 성숙해질 수밖에 없죠. 아명 씨처럼 외모가 어떻게 변하든 아이 같은 순수함을
여태껏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실로 보기 드물어요. 하지만 동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차별로 인한 멸시와 괴롭힘이야말로 아명 씨를 불쌍하게 만드는 거죠. 동정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이 이유 없이 아명 씨에게 강제로 투사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생각 중이었어요? 제 말은 당신 말이 맞다고 한 거예요. 그런 이상한 생각들은 무시하는 게 맞죠. 그래요. 짠. 이건 길상빈의 부검 소견서예요. 사망한 지 적어도 닷새는 되었다고 해요. 폐기종 현상이 몹시 선명하고 위 속에도 수초를 포함한 다른 이물질이 섞여 있어 사망 후 유기된 게 아닌 익사로 일단 판정이 났어요. 아까 아명 씨를 데리고 길상빈의 시체를 확인하러 갔어요. 하지만 시체가 이미 조금 변형된 데다 아명 씨의 상황까지 더해져서 아명 씨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아명 씨가 그 자리에서 길상빈이 바로 본인과 함께 길거리 생활을 했던 친구라고 확신하며 말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게다가 제가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아직 당신에게 미처 말하지 못했고요. 전에는 제가 계속 소홀했어서 이번에는 아명 씨에게 그 친구에 대해 중점적으로 물었어요. 특히 성격에 대해서 말이죠. 아명 씨의 말을 토대로 추측하자면 길상빈 역시 정신적인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더 중요한 건 아명 씨 말에 따르면 길상빈은 사실 과묵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성격이 급하긴 하지만 확실히 마음씨는 착한 사람이라고 거듭 말했어요. 사람뿐 아니라 누가 고양이나 강아지를 괴롭히려고 해도 달려가서 제지하고 쫓아냈다고 해요. 아명 씨는 길상빈을 우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당신이 불량배들과 엮였을 때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던 거죠.
맞아요. 만약 길상빈이 전에 배가명 씨와 함께 어울리던 사람이라면 이 이름도 가짜일 수 있어요. 배가명 씨가 윤시성을 가지진 않았잖아요. 길로아가 길상빈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일부러 부녀로 보일 수 있도록 같은 성을 선택한 거예요. 만약 그 정도까지 했다면 길로아가 길상빈을 데리고 온 것도 충동적인 행동은 아니었을 거고요. 길상빈의 어떠한 부분이 길로아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길상빈을 선택하고 가족처럼 대한 거겠죠. 그렇다면 길로아 마음속에는 길상빈이 이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위기의 순간에 나서서 본인을 지켜준 사람인 거겠네요. 현재로서는 모든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유일한 해석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짜는 영원히 진짜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결국 단 하나가 납치되긴 했지만 길로아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대가 확실히 의심스럽긴 하네요. 그리고 만약 손댄 사람이 서혜연이라면 그 납치범과 분명 연관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왜 단 하나를 납치했을까요? 길로아의 죽음도 연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납치범의 진짜 정체도 포함해서요. 서혜연이라는 단서를 따라 계속 조사하다 보면 언젠간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라이브 방송 때문인 것 같아요. 길상빈이 익사했다는 소식이 퍼진 뒤로 인터넷에선 사람들이 제가 질문을 피하기 위해 몰래 처리한 거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번거롭지도 않았겠죠. 눈에 띄지 않을 만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요. 봐요. 아우즈르가 최근 서해연에 관한 일을 조사하고 있어요. 요 며칠 사이 뭔가를 알아낸 것 같은데 이참에 가서 확인해보죠. 올드 패션드 테킬라에 맥주랑 칠리 추가해주세요. 고객님 본인이신가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 기회에 얼른 물어보세요. 조금 있으면 손님들이 오실 시간이라서요.
네, 스월터의 오래된 방식이에요. 아우지르는 이게 더 의례적으로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서혜연에 대해 뭘 알고 계시죠? 전에 여기서 일한 적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다른 건 잘 모르거든요.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려요. 맞아요. 여기서 일한 적 있어요. 근데 이름을 워낙 자주 바꿔서 그 이름도 나중에 바꾼 걸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동안 지낼 곳이 없어서 가게에서 잤던 적이 있었어요. 점장님한테 여러 번 쫓겨나기도 했고요. 근데 곧 새로 지낼 곳을 찾더니 그 뒤로는 정신 상태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어디서 지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한 적 없나요? 없어요. 평소에도 말이 많은 성격이 아니었고 늘 혼자 다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게에 나타났을 때의 상황도 똑똑히 기억나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점장님이 새 직장을 소개해줬거든요. 어떤 거였냐면 회사를 운영하는 돈 많은 한 사장이랑 거래를 하면 꽤 괜찮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듣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였죠? 그건 저도 모르죠. 점장님이 직접 장소랑 사람을 물색했으니 분명 적지 않은 이득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단속도 단단히 했을 거고요. 그 거래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매번 울면서 나왔어요. 하지만 곧 죽어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죠. 저는 그저 넉넉한 보수와 여자만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요. 아마 좋은 일은 아니겠죠. 궁금한 게 있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돈 많은 사장은 구체적으로 누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저도 잘 몰라요. 룸 안에 비밀 통로가 있어서 정문으로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실제로 그 방에 들어가 본 사람만 누군지 알겠죠. 손을 쓴다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쉿. 일단 조용히 해요.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죠. 제가 제대로 화내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요.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나요? 저기요, 제 말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로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오, 근데 지금 바로 가게 안 룸에 와 있으니까 직접 가서 확인하셔도 좋아요.
무슨 일이든 충동적으로 굴지 말라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나요? 일이 거기까지 가게 되면 우리 중 그 누구도 무사히 빠져나올 거란 생각은 접어야 할 텐데요. 그건 내가 싫은데요. 둘 다 윈윈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모험을 해야 하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보 거래란 물건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물건이 부른 값에 못 미치는 것 같네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기요, 제 말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로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오, 근데 지금 바로 가게 안 룸에 와 있으니까 직접 가서 확인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거래하러 온 사람인 척 위장하는 거예요. 조금 전 한 명을 올려보냈거든요. 다음 사람을 뒤로 밀면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들여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미리 명단을 확인한 적은 없어서 들키지만 않는다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우지르에게 가게 밖을 지키고 있으라고 전화하고 올게요. 난 가게 안에서 보고 있을게요. 딱 5분 주죠. 시간 안에 최대한 상대방의 신분이랑 거래의 상세 정보를 알아오도록 해요. 만약 5분이 지나고도 나오지 않으면 내가 직접 들어갈 거예요. 5분 만에 나오라니 너무 억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은 안 들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서로 얼굴 보고 흥정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거래 시작 전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일이니 5분이면 충분해요. 빠져나오기 힘든 건 거래는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진행돼요. 만약 룰을 어긴다면 일이 복잡해질 거예요. 나가. 이제 그만 들여보내. 공교롭네요, 누나. 이런 곳에서 우연히 다 만나다니. 누나, 어디에 도움 요청하는 거예요? 하긴 그렇긴 하죠.
설명해봐요. 전 유신우 씨한테 설명하라고 한 겁니다. 윤노아 씨, 왜 이렇게 적반하장이에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위험한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매번 이렇게 운 좋게 나랑 마주칠 수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누나, 날 숨겨주려는 거예요? 무슨 이유겠어요? 이미 다 눈치챘잖아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누나 하면서 어렵게 연기해 왔는데. 오 분 지났습니다. 유신우 씨, 다 즐겼나요? 농담이었어요. 그냥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뿐이라고요. 선입견 갖지 말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믿지도 말라고 윤노아 씨가 얘기 안 해주던가요? 솔직히 말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돈 많은 사장이 정말 유신우 씨예요? 내가 돈이 많긴 하죠. 근데 방금 말한 그 돈 많은 사장보다는 내가 더 자산이 많을 거예요. 말은 잘하는군요. 맞아요. 어쩌면 내가 더 일찍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길로아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참, 서혜연 조사는 지금까지 계속 강혁 씨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정 못 믿겠으면 언제든지 가서 물어봐요. 내가 순조롭게 여길 찾을 수 있었던 것도 다 강혁 씨가 제공한 정보 덕분이거든요. 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는 거 보니까 처리가 꽤 힘든가 보네요. 피비린내에 비하면 이 정도는 나쁘지 않죠. 그 사람들 중에는 서혜연이 일했던 바에서 보디가드로 일했던 사람도 있어요. 당시에 자주 만났으니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과거에 유명한 기업가와 거래한 적이 있대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듣기만 해도 수상하죠. 유명한 기업가요? 그게 누구죠? 들을수록 나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게 누구인지 제대로 조사할 거예요. 그럼 내가 할게요. 어쨌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똑같은 거래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상황은 참가자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겠죠. 강혁 씨가 조사하려면 돈 많은 사람인 척 해야 하지만 나는 다르잖아요. 척할 필요가 없죠. 절대 허튼 생각은 하지 말아요. 헨트엑스의 리더인 내가 무슨 나쁜 의도가 있겠어요? 리더? 그냥 명목상인 거죠. 그런 말로 스스로를 속일 순 있어도 남들한테는 안 먹혀요. 깜빡할 뻔했네요. 사실 저도 이번에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아, 안녕하세요. 고생했어요, 시온 씨. 하, 어른이 되고 나니까 많은 걸 잊어버렸더라고요. 최근 옷장엔 옷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소리 없이 숨길 수 있다는 게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뭘 알아낸 거죠? 이 거래의 전말이요. 사실 생각만큼 복잡하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물 한 잔과 이야기 하나로 대표가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그게 진짜라면요? 전체 과정이 마치 오디션처럼 참가자가 자신의 비참한 과거를 늘어놓고 심사위원의 동정을 얻는 상황과 비슷했어요. 다른 점이라면 그에 따른 보수가 출전 기회가 아닌 진짜 돈이라는 거죠. 전에는 이야기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건가요? 맞아요. 죄송해요. 전 괜찮아요. 아직 절반밖에 이야기 못했는데. 거기까지만 하죠. 그럼 돈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 하던 대로 계산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빠짐없이 똑같이 드릴게요. 예전에는 이야기의 불행, 흥미도에 따라 돈을 줬어요. 근데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서요. 꽤 빈틈이 없네요. 만약 거래가 진짜 그렇게 진행된다면 이전의 의문점들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해져요.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인간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하고 입을 꾹 다물기도 해요. 어쨌든 돈을 주는 사람이 한 명뿐이잖아요. 거래를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다른 규칙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서혜연이 어떻게 실종됐겠어요. 확실히 규칙이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이 거래의 유일한 조건은 절대로 이야기를 꾸며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여야 해요. 소문에 이 규칙을 어기면 갑자기 증발하듯 사라져버린다네요. 하지만 이익이 워낙 커서 위험을 무릅쓰려는 사람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서혜영 같은 사람 말이죠. 근데 또 다시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입담이 좋은 거였고, 안 좋게 얘기하면 지겨운 수다였어요. 그냥 쓸데없는 것들이요. 우리 집 그 늙은 아저씨에 대해서라든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 같은 것들이요. 그럼 대화 나눌 때 그 남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혹시 기억나니?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흥미로워했다고 해야 하나? 말도 많은 편이라
멈추질 않더라고요. 납치범이 길상빈인 척하고 저와 대화했을 때 확실히 서혜연에 관한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 그 사람이 거래의 주최자라면 모든 게 설명이 되죠. 어쨌든 서혜연을 직접 본 적이 있다는 거니까요. 유신우 씨,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냈나요? 알아냈는데 어떻게 잘 끼워 맞추면 유명 기업가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사진으로도 확인했어요. 윤노아 씨? 그러고 보니 참 공교롭네요. 이 거래의 주최자이자 납치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삼촌 윤주혁이거든요. 윤노아 씨? 그러고 보니 참 공교롭네요. 이 거래의 주최자이자 납치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의 삼촌 윤주혁이거든요. 누나, 전에 그 수상한 경매장에서 누나를 납치했던 것도 그 사람이죠? 윤주혁의 꼬리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엄청난 정보도 알아냈죠. 윤주혁이 금난계곡 연구센터의 투자자던데 조카인 윤노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긴요. 당연히 가문의 불행이라고 생각하죠. 납치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논해 봐야겠지만 풀려난 이유에는 딱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 납치했거나 동정과 연민 때문이겠죠. 그렇다는 건 윤주혁이 착한 일을 했다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인상 깊다는 거죠. 동정과 연민, 이런 감정은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윤주혁의 방식을 바꾸게 만들 수 있을 만큼 말이죠. 잘만 이용하면 다른 사람의 동정과 연민을 통해 자연스럽게 본인의 혐의를 지울 수도 있을 거예요. 미안한데 급한 회의가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일은 두 사람한테 맡길게요. 항상 조심하고 다치면 안 돼요? 작은 도련님, 이렇게 가도 상관없는 걸까요? 해야 할 말은 다 했는데 남아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까부터 못마땅해 하던 사람 못 봤어요? 잠깐만요. 저 사람은 아까 이야기를 하던... 무슨 일이죠?
그게 아까 한참을 생각해봤는데 실종된 서혜연에 대해 조사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액이 워낙 커서 그냥 받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기억을 자세히 떠올려봤는데 작은 사건이 생각났죠. 무슨 일인데요? 말해줄 수 있어요? 전에 서혜연이 자존심 내려놓고 점장한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남자 때문에 돈을 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심지어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랑 대화를 잘 안 해서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언젠가 딱 한 번 제가 호기심을 못 이기고 한번 물어봤었죠. 이렇게 돈 벌어서 그 남자한테 쓰는 거 보면 엄청 잘생겼나 봐요. 사진 보여줄 수 있어요? 사진 같은 거 없어요. 이상하다. 원래 잘생긴 사람은 사진 찍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설마... 아니에요. 엄청 잘생겼어요. 특히 흰 가운을 입고 있으면 엄청 다정해 보여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이 정도가 다예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고마워요. 큰 도움이 됐어요. 작은 도련님, 변호사님께 알리지 않아도 괜찮으시겠어요? 제 기억으로 시연 씨, 말 조심해요. 정보가 워낙 범위가 넓어서 굳이 알려줄 필요까지 없어요. 괜히 혼란스러워질지도 모르고요. 엄 반장님에게 전화해서 이 단서를 알려줘요. 아까 본인이 했던 말 잊었어요? 말대꾸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서혜연이 다나나를 만난 건 그저 우연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놀랄 이유도 없었을 테죠. 그리고 다나나를 초대한 건 길로아니 오랫동안 실종된 서혜연은 모르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날 밤 실종된 길상빈은 서혜연의 타깃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지만 현관에 떨어진 사탕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더 커요. 흥미로운 추측이네요. 일리도 있고요.
대가명의 말로는 길상빈이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이 회사의 사탕을 좋아했다고 했어요. 한때 같은 집에서 생활했으니 서혜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날 길상빈을 납치할 특별한 수단이 필요했는데 이미 길로아의 대체품으로 삼은 단 하나를 자동차 트렁크에 실은 상태였을 거예요. 이 조건들을 다 종합해보고 그때의 상황을 좀 더 과감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돌아온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상빈아, 자, 사탕. 너 주려고 특별히 사왔어. 고마워. 내가 기억하기론 사탕이 전부 다 로아방에 있었던 것 같은데. 간만에 왔으니까 이렇게 하자. 내가 몰래 더 사줄게. 가자. 방금 전에 밖에서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로아 같기도 하고. 맞아. 로아야. 로아도 있으니까 우리 같이 마트 가자. 근데 방금 로아 몰래 가자고. 상빈아, 넌 항상 똑똑하지 말아야 할 순간에 가장 똑똑하다니까. 로아는 지금 트렁크에 있어. 얌전히 따라오지 않으면 로아는 죽을 거야. 죽을 거라고. 알아들었어? 아, 알았어. 사탕도 안 먹을게. 안 먹을래. 맞아요. 그 세 사람이 길로아를 살해할 동기는 없어 보여요. 심지어는 도와주거나 보호하고 싶어 했죠. 내일 출근하는 날인데 오후에 마침 시간이 있어서 집에 다시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어쩌면 새로운 단서를 찾을지도 모르죠. 백은우 씨가 허락해 줄까요?